네, 의식성장대학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마력 이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와, 이 책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왜?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발췌독을 하던지 목차를 보고 골라 읽던지 끝에서부터 읽으라고 했는데 이 목차 자체가 끝에만 읽는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원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마 골라서 읽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234페이지가 서로를 들어 올려라 라는 마지막 꼭지예요. 혹시 마지막 꼭지 보신 분 계세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의식성장대학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234페이지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끝에서부터 읽는다. 우리가 왜냐면 사소한 나의 습관을 바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습관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읽는다. 또는 끝에서부터 읽는다. 왜? 모든 결론과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 결론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34페이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꼭지 제목이 서로를 들어 올려라. 아니, 여러분 되게 무거운데 어떻게 들어 올리죠? 이거 어떻게 들어 올리란 말이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네,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돼요. 훌륭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읽었지만 지금부터 진짜 보상이 시작된대요.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이제 21일간 저희는 못 읽었으니까 7일 정도 읽으면서 어떻게 내 삶에 반영을 해서 어떤 실험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이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기서 일단 다 읽고 나면 보상은 지금부터래요. 어떻게? 가능성의 장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동료는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3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에 채널을 맞추면 우주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 당신에게 맞춰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금 만나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했고 제가 원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가 원하고 제가 원하는 걸 여러분이 원하다 보니 이 뜻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삶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내 계획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거기 창조하는 에너지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면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즉 여러분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사람들을 갑자기 등장시킨다거나, 저희도 이제 도사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성공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오셔야 되거든요. 경기권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돈 벌려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도사님한테 그런 제안을 해드렸고, 도사님이 올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 나를 힘들게 이제 고시원 생활도 하고 이런 꿈을 이루겠다고 서울에 왔다가 결국은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책도 쓰고 하셨지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니 한번 경험을 한 사람에게, 실패자에게는 똑같은 경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도전이었어요. 한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서울 온다는 거는 큰 도전이었는데 상황이 알아서 맞춰집니다. 저는 그냥 무심결에 제안을 했고, 근데 그게 맞는 거니까 알고는 있지만 다시 고시원을 들어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니 이제 경험 안 했으면은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도전을 하기라도 하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
한 경험 때문에 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 없던 옛날 친구가요. 책에 나오는 친구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대구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뭐 그쪽에 무슨 장례식이 있어서 그 근처를 가게 됐는데 너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고 정말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어머님도 뭐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그냥 탁 무심결에 넘겼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인천 송도 아시죠? 인천 송도 그 송일구 그 삼형제가 뜨기 전에 그때는 한참 이제 송도가 좀 그래도 활발할 때였어요. 그 뜨기 전에 그분들이 송도에 살고 있었는데 아 여기 신도시가 참 괜찮다. 뭐 서울까지는 차로 50분 거리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까지 한 50분 거리면 되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차로 50분 거리고 고속도로라서 차도 막히지 않고 신도시라서 좋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가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지금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아도 서울에 가서 그냥 한 칸 방에 시작을 하든지 뭐 월세를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돈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흘려보냈더니 그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충분히 50평대인데 전세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50평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대구를 이제 송도로 올라가서 한번 둘러본 거예요. 근데 신도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도사님이 일단 부동산 아무 때나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송일국 아파트 사는 그 더샵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계약을 합니다. 50평대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2억 2천 정도 전세로 50평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이 최초 분양받았을 때 가격을 6억인가 8억 그 사이를 줬대요. 근데 이제 처음 생겼는데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분양가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2년 후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2억 정도의 전세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거품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6억 8억 정도 매매를 2년 전에 한 사람이 2년 후에 결국 2억 2천 정도의 전세를 주고 그 새 아파트를 내놓은 거죠. 근데 도사님이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2년이 지났나? 한 2년이 좀 안 돼. 1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 핫해지면서 그때 김연아 뭐 송일구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1년 사이에 엄청 번화가가 돼서 그 송도도 조그맣잖아요. 송도 안에 들어오면 송도 자체는. 근데 스타벅스가 3개나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가 3개나 생길 정도로 도사님이 들어올 때는 진짜 그 아파트밖에 없고 별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스타벅스가 3개가 생기고 완전 상권이 활발하게 되면서 도사님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이미 5, 6억 정도로 전세가 들어오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런 송도라는 아이디어를 딱 던져주고 갔고 그래서 무심결에 또 도사님의 행동력이 빠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느낌이나 아이디어가 왔을 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도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일단 한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냥 송도로 가보셨대요. 송도에 가서 그냥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집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걸고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와 영감을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 내가 원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냥 막 걱정하지도 않고 어차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나는 절대 서울로 이사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돈도 안 맞고 뭐 서울 또 실패했기 때문에 또 두렵고 뭔가 알죠? 안 되지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가야지라고 마음만 먹고 그냥 기다렸더니 알아서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또 고민만 했겠죠. 막 일주일, 2주일 고민을 했으면 분명히 더 간절한 누군가에게 그 아이디어는 뺏겼겠죠. 근데 바로 실행을 했더니 그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은 뭐다? 쓰레기.
내 생각은 소중하다 아니? 내 생각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수준이 엄청 높고 느낌을 잡고 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당연히 내 생각이 전부죠. 내 생각이 전부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게 전부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뭔가 아직 그런 결과들을 맛을 보지 못해서 그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라면 그냥 내 생각은 쓰레기, 내 계획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 수준이 높지 않은데 생각한들 그게 내가 높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콩을 심으면 생각한 콩이 난다고요. 그죠? 내가 뭔가 생각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수준이 아직 깨어있지 않고 아직 뭔가 그런 척하면 척 이런 삶이 아니라면 생각을 했는데 바로 결과로 나오는 삶이 아직은 아니라면 내 생각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차단을 해버리고 뭔가 딱 느낌이 왔을 때 행동을 한다. 그리고 정말 그냥 그 문제에 집중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애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주변이 상황이 바뀌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만약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크루즈 여행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크루즈 여행을 4번 막 엄청 많이 갔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크루즈 여행이 이제 지겨울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찍어야 돼서 억지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이거 예예요, 예. 그래서 근데 난 유튜브를 해야 되고 크루즈는 또 계속 가야 되고 이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뭔가 여름 휴가든 겨울 휴가든 크루즈만큼 가성비 대비 저렴한 게 없거든요. 온 가족이 누리는데 가성비 좋고 가장 편한 여행이고 그러니까 뭔가 놀러를 간다면 크루즈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마음속 한켠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솔직히 나는 지겨운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근데 당연히 휴가가 오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코로나라는 게 생긴다든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사소한 것도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약속을 취소해야 되는데 좀 취소하기 좀 그래 내가 먼저 취소하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약속들도 내가 딱 간절하게 원하고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아니면 그냥 약속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든지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럼 나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먼저 말하기 그랬는데 상대방이 먼저 취소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알아서 주변 환경이 바뀐다든지 하여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 채널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 분명히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을 찾아내서 나에게 100% 나에게 맞춰줍니다. 재밌지 않아요? 뒤에 거의 우주 차원의 중매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매 서비스. 근데 이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무엇은 하든 즐겨라. 어차피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맞춰줄 거니까 과거에도 앞으로도 언제나 그것만이 궁극적인 에너지 생성기다. 그래서 각자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모임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뭔가 나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 없이 긍정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찾아가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연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실험도 구상해보고 매주 어땠는지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만 해보더라도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그 말이 맞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 뭔가 나는 지금 창조하는 에너지로 막 끌어당긴 법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10번 정도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싶지 않고 가짜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이야기 같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의식성장 수업을 8주 동안 들었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도 나약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최고의 이제 딱 고비인데, 그때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끈기가 부족해서 돌아볼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긴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유턴 할 기회가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추월 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선이 있습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쭉 있잖아요. 1차선은 추월할 수 있게 만들어진 차선이잖아요. 우리 자동차 달릴 때도. 2차선, 3차선은 안전하게 달리는 차. 이렇게 가라고 우리끼리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추월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글 올렸잖아요. 그냥 일반 차로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럭이나 일반 세단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슈퍼카를 타고 추월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근데 잘 달리고 있다가 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비가 올 수도 있고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끝에서 시작하고 언젠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쭉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서 유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우리 격려하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같은 생각을 했는데 난 이렇게 달라졌어요. 같은 생각을 했는데 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유턴하고 싶다가도 아니야, 나도 맞아, 똑같은 그 일을 겪었지, 이제 내 차례인가 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죠. 그래서 나드러내기를 하라고요. 나드러내기를 해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나드러내기를 해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성석 코치님, 황영민 코치님, 우리 지영 코치님 밖에 몰라요. 우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문구가 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내가 이거 외웠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좋은 단어 쓰고 좋은 말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요 문장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실패하고 자꾸 힘들고 뭔가 좀 그런 뭔가 내 감정이 멈춰 있을 때 직진하고 슈퍼카 타고 달려야 되는데 슈퍼카는 타고 있지만 달리지 못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지?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지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온대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계속 일 때문에 혼나. 그럼 사람이 만약에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작아지고 이러면은 뭐가 잘못됐지? 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난 한다고 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뭔가 너무 바빴거나 육아 때문에 힘들었거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거나, 그럴 때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가 잘못되었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 이 말을 하래요. 이거 진짜 저도 이거 벽에 오늘 붙여놓을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 단어가 입에 안 붙어요. 그런 순간이 올 때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래요. 근데 제가 진짜 대입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계속 뭔가 무슨 말 들어갖고 자꾸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문제보다 커져야 되는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문제보다 작아지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지?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못됐네? 무슨 자꾸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했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할 만큼 했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결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도 모르게 뭐가 잘못됐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의식 공부를 하고 있고 뭔가 성장을 해서 결과를 내야 여러분이 성취감이 느낄 텐데 계속 만약에 8주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계속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응? 여러분이 덜 간절해서인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때 뭐가 잘못되었지?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열심히 듣지 않았나? 내가 집중을 안 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었나? 내가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조금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꾸 뭔가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꼭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데 이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아까도 외워서 내가 오늘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책 보고 얘기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계속 있나 봐요. 진짜 안 외워져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제대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대로 하긴 했나요? 자,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제대로나 했나? 제대로나 하려고 했나? 내가 뭔가 노력도 안 한 것 같고? 더 노력해야겠다.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뭔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뒤에 문장처럼 제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명랑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계속 뭔가 이제 지치고 힘들면 주눅이라는 게 들잖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좀 위축되고 주눅 들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활기차지고 명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조금 지치고 원고가 잘 안 써지고 뭔가 육아가 뜻대로 안 되고 의식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 뭐가 잘못되었지?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동료들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보니 내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보니 내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드러내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스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좋은 글도 많이 올리고 커피 먹으면서 이런 것도 올리고 아기 육아도 올리고 다 하지만 정말 심플하게 차 사진 올리잖아요? 좋아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내가 차 얘기하고 뭔가 샤넬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고 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죠?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말, 뭐 관점을 바꾸는 말, 뭐 그 놀러가서 멋진 사진 이런 거 아무리 찍어도요 당연히 만족하죠. 근데 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가 진짜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명품 백, 자동차 뭐 진짜 보여지는 이런 거를 올렸을 때 반응이 제일 뜨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뭔가 드러내면은 뭐 제의식? 이런 것까지 드러내야 되나? 이거 누가 봐줄까? 아니요.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거, 이 돈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동기부여 글을 길게 남기고 막 걔도 그 좋아요 수는 못 따라가요. 자동차 좋아요 수는.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코치도 차 올렸는데 이 좋아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차를 좀 더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가 그냥 자동으로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뭐 내가 드러내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하는 거지만 그 여러분이 자존감이 작고 뭔가 내가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신의 얼굴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아름답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너무 아름답다. 눈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죠. 너무 아름답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아, 제가 여기 지금 교정을 해가지고 웃을 때마다 자꾸 보이니까 자꾸 신경 쓰이네. 너무 아름답다. 아, 교정한 너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 네,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세요. 내 눈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플을 쓰라니까요. 이 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도 오늘 조명과 화장과 이렇게 옷을 또 입은 거죠. 화사하게 나오려고. 그리고 여러분 예쁘게 나오는 거는 다 기술이에요. 기술. 어플을 쓰고 조명을 쓰고 환한 옷을 입으세요. 흰색.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필 사진을 찍든 뭘 찍든 제가 흰색 옷을 무조건 입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빛 반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흰색 옷이 더 얼굴을 사람을 좀 활짝하게 봐주고, 누구 미팅을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흰색이나 컬러풀한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보통 컬러풀한 옷을 못 입잖아요. 입고 싶지만 검은색 옷을 사야 무난하게 많이 자주 입을 수 있잖아요. 옷 버릴 걱정 안 해. 어디 받쳐도 잘 어울려. 그래서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컬러풀한 옷을 사기까지의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저처럼 깔별로 사면 돼요.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다니네. 사면 돼. 그게 아니면은 다 뭔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삽니다. 내가 날씬해 보이고 싶고 무난해야 되고 많이 자주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컬러풀한 옷만 입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매력적이게 느껴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사소한,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도 컬러풀한 옷만 입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예쁘다면 컬러풀한 거 사세요. 아까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생각들 있죠? 다 뭐라고 했죠? 쓰레기라고 했죠? 아, 컬러풀한 거 사면 옷도 받쳐입기 뭐하고, 한 번 입고 못 입을 것 같고, 또 흰 거 사면은 옷이 베릴 것 같고, 한 번 튀면 끝나잖아요?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그런 뒤에 따라오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컬러풀한 옷도 못 입게 만든다고요. 내가 죽기 전에 컬러풀한 옷 입은 한번 입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빨간색 드레스, 뭐 초록색, 노란색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제가 엄청난 영상을 또 봤잖아요. 100억대 부자와 100조 부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저는 이제 100억대잖아요.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억, 어머머머머. 네? 왜? 엄마, 나 동그란 초콜릿 먹는데 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동그란 초콜릿 먹어. 문 닫고 나가주세요. 알았지? 문 닫고 나가주세요. 네. 초콜릿 먹겠다고 지금 허락 받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공개해 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공개해도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렸어요. 지금 복습도 안 하는데 무슨 이렇게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100억대가 생각하는 마인드와 그 100조가 생각하는 마인드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조는 그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이번에 그 우주선 타고 여행하신 분, 그분이 이제 100조잖아요. 그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한대요.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80살의 나라면 지금 뭘 할 건지. 그러니까 후회 없이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마존이라는 걸 창업을 했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거래요. 2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대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후회를 최소화하자 이러면은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80살의 나라면 지금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80세의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의식성장대학이든 뭐 과정을 운영하든 뭔가를 다 할 때마다 그냥 100년 마인드로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100년 마인드.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구상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진행을 하면 어차피 100년 후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을 안 했을지언정 내 상상력 속에서 100년 후에는 내가 이런 기업을 가질 것이고 이런 엄마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아이디어를 낼 때도 100년 후의 마인드로 딱 항상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보다 20살을 더 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백조 부자도 후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그냥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라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르다고, 제가 아니라고 했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맞잖아요. 늦은 거 아닐까?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후회하는 건 다 그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 못 해본 거. 맞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80년의 세월을 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진짜 80세의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거를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게 제가 일주일 동안 책 50페이지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80년 후에 진짜 하고 싶은 내가 이루었을 만한 뭐 가업이나 뭐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오늘부터 당연히 밥 먹듯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의 일과에 넣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블로그 올려야지, 유튜브 찍어야지, 이게 그냥 내가 오늘 아이 준비물 챙기듯이 막 이렇게 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많이 넣으면 어차피 다 못하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다 적어 놓되 그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무조건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에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잘못되니까요. 단순하게 내가 당장 해내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내 80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건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쵸?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거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하겠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취미처럼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도 취미처럼, 왜 일하는 게 먼저고 애기 보는 게 먼저고 맞잖아요. 뭐 여러분 지금 일상 속에 굉장히 현재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타이트한 스케줄이 항상 1번이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취미들 있죠. 책 쓰기 이런 게 취미가 아니라 어쩌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80살이 됐을 때 밥은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2끼 굶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시간이 없다?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틈새 시간 활용하고 5분 걸릴 거 어떻게 1분 만에 끝내지? 이런 식으로 연구하다 보면 시간은 정말 만들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그런 아직까지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밥을 2끼를 줄여서라도 원고를 써야죠. 왜? 여러분은 지금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의식 성장하고 원고 쓰고 블로그 하고 인스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 거 보면 이게 정말 먹고 사고 죽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취미의 문제인지 우선순위에서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블로그 남기고 인스타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목소리를 내고 싶고 여러분만의 역할을 이 지구별에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고 싶은 욕구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 급하고 맞죠? 덜 중요한 일에 자꾸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조정을 다시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이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장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면 8시 반부터 제 시간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아이 때문에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면 6시 반 전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두 시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굳이 아이들 8시 반에 보내놓고도 직장을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끝나고 바로 커피숍에 가서 제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는 일을 만약에 제가 오후에 하잖아요. 막 오후에 이제 애들 딴 거 할 거 하고 집안일 다 하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막 할 거 다 하고 한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딱 이걸 해야지라고 딱 하면 이 2시간 걸릴 일이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효율성이 달라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에 자꾸 밀리면 이거를 무조건 제일 앞에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야 뭐 일어나면 힘들고 뭔가 하겠지만 한두 번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맛을 보면 이제는 이 삶이 계속 이런 삶을 더 길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뭔가 결과도 중요한 거는 완전 다르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막 중요한 거를 먼저 했을 때 왜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는 건 여러분이 어쨌든 뭔가 가슴이 시키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글도 쓰고 있을 거고 이게 알게 모르게 운명처럼 우리가 다 만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느낌은 알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지 언젠가는 성공할 거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만 안다면은 이거를 무조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하고서는 삶이 진짜 안 바뀝니다. 눈 떴을 때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니까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눈만 뜨면 100만 원씩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뭐 잠 자겠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지. 잠도 안 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라 그랬죠? 돈을 못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00년 후의 마인드로 보면 내가 이 하고 있는 사소한 일이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되어 있죠?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엄청난 삶이 바뀌고 나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내 상식적으로는 이 사소한 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3개월이 걸린다?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을 해버리면 그 능률과 그 끌어당김과 그 효율 때문에 한 1개월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 감사 한 스푼, 감사 한 다발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 모가디슈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이제 비슷한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화라고 하니까 더 와닿죠. 그 전쟁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 맞잖아요. 전쟁 문화에 있었지 않았으니까 막 그 인간이 학대받고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나 연도를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그때 6.25 전쟁을 겪으시고 이런 거잖아. 막 그러면은 진짜 대단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런 전쟁도 겪지 않고 나는 그 힘든 거 겪지 않고 지금 이런 막 IT 문명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막 정보에 호소하면서 불평불만 하고 있고 손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힘들다고 하고 옛날 시대에는 몸으로 뛰어야 되고 막 되게 전쟁을 겪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되게 제가 그 영화가 요즘 엄청 하여튼 와닿아서 오랜만에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봐서 되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감사함이 막 밀려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막 6.25 전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몇 년도에. 근데 불과 우리나라 20년도 전, 70년 전 이야기예요. 6.25 전쟁 이야기가. 그럼 그 우리나라를 그 전쟁이 완전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이거 일군다고 엄청 빠르게 읽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학교 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 때는 그렇게 머리 안 들어오더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사였거든요. 왜 이런 거 공부하냐고 내가. 이런 걸 왜 외워요? 연도를 왜 외워야 되냐면서 맨날 불평불만 하던 제가 원하니까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불과 70년 전에 전쟁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문화더라고요. 그럼 70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막 80세, 100세 살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런 막 진짜 IT 강국이 되고 막 하는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 진짜. 그러니까 감사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뭐 싸울 일도 없어요, 진짜. 아이들하고 다툴 일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태양이 제가 첫째 아까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태교 때 너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아이구나. 맨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 한 체겹이요. 막 계속 확장했어요. 막 처음에는 막 그 토즈 이런 거 빌려서 도사님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그냥 토즈 비용 나가는 것보다 강남에 월세 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한 칸짜리 교실에 월세 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진짜 막 초창기에 책쓰기 코칭이 없으니까 막 1기 모집했는데 막 12명, 2기 바로 동시에 1, 2기 모집했는데 막 12명, 20명 이렇게 들었거든요. 막 들으니까 또 6개월 만에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돼가지고 분당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분당을 우리 처음 들어봤어. 지방 사람들은 분당 잘 모르거든요. 부산, 대구 사람들은 분당 잘 몰라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 지방 사람들은 분당 몰라요. 판교도 잘 몰라. 그냥 서울, 강남밖에 몰라요. 강남 뭐 이런 거 알죠? 서울 그냥. 근데 서울에 오니까 송도에 있다가 이제 서울까지 왔죠? 서울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교통도 좋고 자연도 좋고 또 강남하고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우리 이제 강남에서 한 사무실 작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할 때 처음으로 직원을 뽑았어요.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완전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교실도 한 3개 있고 싶고 이제 너무 계속 수업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것도 6개월 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실이면 한 개 더 있어야겠다. 근데 강남은 계속 클수록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줘서 분당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지금 순회역, 지금 사무실 아니에요. 지금 사무실 말고 더 좋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갔어요. 분당에 순회역을 가서 또 그걸 보여줬어. 사무실을. 지금 이제 순회역 근처에 신한은행 건물 4층인데요. 그걸 딱 보고 매매를 해버렸어. 매매로 사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 빚이고 그냥 최대한 대출 받고 계약금밖에 없었어요. 계약금 내고 대출 받으면 나머지 돈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왠지 그냥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부동산 공부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냥 왠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잔액을 그냥 벌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벌면. 그리고 그때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뭐 집이라도 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예 내려놓고 그냥 되겠지 하고 했는데 엄청 회사가 더 잘 되니까 그 잔금까지 딱 진짜 힘들게 해갖고 딱 맞춰서 넣었어요. 근데 도사님도 스타일 알죠? 매매지 또 처음 하지 않으니까 엄청 럭셔리하게 인테리어를 하자라고 해서 또 소개를 받은 사람이 엄청 럭셔리하게 인테리어 전문을 하시는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막 기업 이런 완전 기업만 하시던 분. 이런 사업자 말고 알죠? 완전 그 대형 기업들. 그 소개를 받아 놓으니까 처음 산 게 80평짜리 매매로 샀는데 그런 분한테 맡기니까 그 인테리어가 한 2억 5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없잖아요. 또 그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안 내, 저는 다 처음 해보니까 계약금 내고 조금 완성되면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업을 연 거예요. 이제 막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책 쓰기는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수업 과정도 계속 늘어나고 막 목차가에 생기고 막 없던 수업도 생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돈도 다 딱 메꿔서 딱 그 80평을 매매를 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공간이 좋으니까 또 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확장을 합니다. 이걸 매매니까 그대로 두고 이걸 쓰고 바로 옆에 건물에 신축 건물이 생겼는데 그 건물 8층, 6층, 8층 그러니까 7층까지 이어진 거예요. 엄청 청구가 높아가지고 7층이 없고 6층, 8층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3개층을 2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뭐 펀딩 건물 이래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월세가 1,500만 원이었어요.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도사님이 또 이제 빌 받아갖고 인테리어를 4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 4억 또 당연히 돈이 없죠. 또 돈을 이제 막 버는 거야. 그 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알았어요. 2억짜리는 처음 우리가 해봐가지고 제가 깨달음까지는 안 왔는데 2억짜리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4억짜리 넘어올 때 사람들이요 들어오면 압도당해요. 이 인테리어에. 지금 있는
그 규모의 한 4배라고 보시면 돼요. 럭셔리함도 4배예요. 층고가 높으니까 책장을 쫙 다 세우고 심지어는 방송국 촬영도 왔었어요. 그 드라마 촬영들도 우리 여기서 하고 막 진짜 무슨 문화공간처럼 꾸며놔가지고 드라마 촬영, 뭐 도사님의 각종 촬영, 무슨 부자 드라마 이런 데서 할 때 저희 공간도 막 대여해가고 그 다음에 막 인터뷰를 보통 커피숍에서 하면 작가들 인터뷰 우리 센터 와가지고 이제 대표님 인사하러 왔다고 아니 여기서 인터뷰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 막 방송 인터뷰 싹 다 도사님 아마 멋지게 찍은 사진들이 다 거기 건물에서 찍은 건데 4억 들여 사니까 엄청 럭셔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인 사무실도 8개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ABC 코치진들 막 방 하나씩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딱 들어오면 이 인테리어에 압도당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매장 들어가면 이 아우라에 딱 압도당하죠. 당연히 비싸다라고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깎아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할인되나요 이 말이 나오나요? 콩나물 가격 깎듯이 500원만 깎아주세요 이 말이 나오나요? 알죠? 딱 백화점 들어가면 압도당하듯이 딱 압도당하고 그때가 최고 비쌀 때가 저희가 이제 과정이 1,500만원 지금 이제 올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1,500만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서로 내겠다고 막 줄 서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때 나온 거예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 가정을 막 20명씩 도사님 막 목차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20명 하고 막 그때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다 이제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환경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예요. 분당도 뭔지 몰랐는데 누군가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해줘서 가게 됐고 모든 상황들이 보세요. 송도든 알죠? 강남에 가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당도 처음 지방 사람들은 전 알아요. 지금도 막 지방에서 우리가 막 분당에서 수업합니다라면 막 어딘지를 모르니까 찾아오기 힘들어하는 거. 그나마 이제 SRT가 또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초반에는 서울역에서 분당으로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지방 사람들이 서울역에 내려서 분당까지 오려면. 근데 알아서 보세요. SRT가 생겼어. 수서역이 생겨서 지하철 한 번만 타고 15분인가?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것도 지하철 갈아타지도 않아. 수서역에서 바로 우리 순회역까지 한 번만에 오고 그 사이에 생긴 거라니까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돕는다니까요. 아니 수서역이 내가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그때 지나가면서 몇 번 이제 봤는데 막 땅을 사니 많이 했는데 비싸서 사지도 못했어. 근데 그 사이에 수서역이 생겨서 분당을 설명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수서역에서 강남 가나 수서역에서 분당 오나 한 번만 이렇게 더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분당이 오는 서울까지 오더라도 강남 가는 거나 비슷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알아서 바뀌어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사님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사람들 막 많이 타잖아요. 막 우리 8층은 막 엘리베이터 옆에가 바로 수학이 아침이어가지고 막 애들하고 같이 타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도사님 소원이 그냥 2층 엘리베이터 안 타는 곳에 얻고 싶다 해갖고 지금 이제 2층을 또 운명처럼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곧 나올 거래요. 그래서 2층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님이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우리 생각나면 바로 부동산 전화해서 일단 물어보고 그래서 2층을 했는데 2층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간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판 완전 촌스럽게 노란색으로 쫙 해가지고 한국 책쓰기 해놨죠. 솔직히 촌스럽잖아요. 인정? 대답 잘해야 될 텐데 도사님 보고 계시고 유튜브 찍고 있는데 도사님의 아이디어인데 노란색에 완전 글자 크게 한국 책쓰기 1인 창업 코칭 옆에 딱 돼 있잖아요. 원래 그 지금 이제 딱 건물을 보면 이쪽에 되어 있지만 이쪽도 원래 우리 거였어요. 100평 정도가. 그래서 요 중간에 독서실 빼고 이 양쪽이 다 한국 책쓰기 성공한 코칭 협회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하고 막 촌스럽게 노란색에 막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제가 근처에 우리에서 네일샵을 거기서 하잖아요. 딱 갔더니 이제 제가 그 사람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뭐 되게 이름도 신기하지 어쨌든 뭐 책쓰기 먹겠고 들어왔는데 되게 신기해. 저 건물주래. 거기 들어오는 한국 책쓰기 성공한 코칭 협회가 그 건물의 주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간판을 딱 해놓고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니까 와, 그래서 그 건물주라고 그 책 쓰기 그 사람들이 그 제가 전지 모르고 막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우리가 지금 건물주에 있다니까요. 그 건물주. 우리 지금 그 이제 월세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서울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일부러 돈 주고 가기 싫고 뭔가 다시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한 또 이제 악순환이 있잖아요. 2억 들리고 4억 들이고 여기 또 2억 들여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매매를 했으니까 몰랐고 두 번째 게 이제 막 4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나온 곳을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 복구를 해래요. 원상 복구 비용이 1억 5천 나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냥 보증금 안 받고 나온 거예요. 와, 장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더 재밌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인테리어를 엄청 화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언젠가 다시 들어갈 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딴 데 하더라도 여기는 너무 우리 손이 탔고 너무 예쁘고 여기는 절대 우리가 꼭 가져갈 걸 했는데 이제 더 좋은 데를 이사 다녀 보니까 이 매매한 거를 이제 결국 다시 매매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대로 안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의 보물이라고 꼭 평생 가져갈 것처럼 했지만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다시 팔았고 당연히 그 사이에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서 팔았고 이제 거기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대로 이제 권리금 받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가 특이한 구조에 막 이런 데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일반 학원은 또 학원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하얗게 다시 해놓고 가래요. 처음 빈 것처럼. 그랬더니 1억 5천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이제 2억 들여서 했는데 이걸 하는 와중에 거기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냥 이건 지금은 좀 그래서 일부러 학원 구조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인수라도 할 수 있으니까 권리금 받고. 그래서 나가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왜냐면 와 1억 5천 나오는 거 뭐지 기절한 거죠. 원상복구 비용이. 그래서 우리 건물로 가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맞잖아요.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하남미사에 이번에 가잖아요. 다음 연도 초에. 거기에 이제 800평 정도 사놨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10% 계약금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낼 수 있는 돈 다 낸 거예요. 갈 때 잔금 이제 90% 내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 뭐, 법인이면은 90%까지 대출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맘 먹고 했어요. 안 나와도 80, 70% 나온대요. 그래서 뭐 그때 되면 되겠지 해서 그냥 했는데 엄청난 걸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특허권이 있으면 100% 대출이 나온대. 그럼 뭐예요? 내가 낸 10%를 돌려받고 100% 대출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도사님이 특허 출연을 했고 그래서 책 쓰기 특허가 났고 우리 회사 자체가 옮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원래는 그때는 이제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사놓은 건데 우리가 아직 갈 것이고 갑자기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권 있으면 100% 대출 나왔다고 다른 기업들은. 그리고 갑자기 맞아 우리 특허권 있잖아. 와 이게 특허권 받기도 힘들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거는 원래 뭐든지 분양을 2년 전에 사고 2년 후에 거의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2년 전에 이걸 분양권을 사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남미사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강남하고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딱 다리 하나만 넘으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바로 있는 곳이 하남미사여가지고 말이 뭐 하남시지 그러니까 서울이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이 하남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뷰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쪽 강남 사람들은 하남 뷰를 보며 하남시를 바라보는 거지만 이 하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강뷰 쪽에 샀거든요. 한강뷰인데 서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이렇게 탁탁탁탁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저한테는 제 버킷리스트 있거든요. 자기개발 기업을 차리는 게 제 꿈이고 자기개발 전체가 이제 건물 자체가 그냥 다 자기개발 기업 센터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는 건 점체는 아니지만 지금 축구장 8배 정도 규모의 그거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중에 이제 일부러 산 거잖아요. 800평이면.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래서 100년 후에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제 자기 개발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이제 당연시 돼버렸잖아요. 이게 당연히 우리 건물로 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왔는데 운동도 있네, 왔는데 책 쓰기도 있네, 왔는데 뭐 영어 공부 막 별게 다 있는 거지. 모든 자기계발 여기 다 모이는 거지. 돈 공부, 마음 공부 뭐 알려 사소한 것부터 뭐 군대 잘 들어.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뭐 컨텐츠들. 근데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고 해도 이 만나서 아까 말하자 이게 만나라고 자꾸 사람들끼리 이 뭉치는 힘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입장하면서 걸읍니다. 3가지의 방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방을 통과를 해야지만. 하여튼 그래서 막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를 아무나 안 받고 싶고 부정적인 사람 절대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거르지?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책을 읽다가 딱 그런 아이디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책을 읽을 때도 내가 그 자기개발 기업센터가 조금 더 잘 되고 뭔가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이는 거죠. 내가 왜냐면 그 어쨌든 내 목표에 집중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동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인생 명언 벽에 붙인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 항상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각인시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를 매년 쓰잖아요. 우리가 쓴 거를 계속 봐야 되는데 보지 않으니까 매년 쓴단 말이에요. 3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매년 썼던 걸 한번 펼쳐봐요. 이렇게 탁탁탁 똑같아 쓴 게. 나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초마다 쓰지만 버킷리스트를 다 매년 쓴 거 다 펼쳐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저도 한 몇 년 걸려서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책 쓰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꿈이 있었고 항상 뭔가 버킷리스트를 했던 사람이니까 100가지의 꿈이 있었고 그때 정말 막연하게 썼어요. 막 알죠? 그런 거 막 말도 안 되지만 막 쓰고 매년 쓴 거야.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근데 그걸 이제 옛날 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지우고 해야 되는데 쓰고 또 잊어버리고 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도사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책에다가 꿈도 기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꿈을 한두 개씩 지우다 보니까 이제는 쓴 걸 가지고 지우게 되더라고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다른 모임에 가니까 또 꿈을 쓰래요. 또 꿈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봤더니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다는 게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가가 될 건데? 자기개발 기업을 세우고 싶은 거죠. 자기개발 센터. 그 김미나 옛날에 그 아나운서 겸 있잖아요. 그분은 인생학교라고 차렸잖아요. 라이프 스쿨 아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한 6, 7년 됐을걸요. 그런 걸 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클래스 102도 뭐예요? 결국은 사소한 컨텐츠들이 다 지금 컨텐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 자기개발 센터를 차려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면 다 여기로 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콘텐츠도 다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냥 누군가 와서 비싸지 않은 거죠, 소소하게 다. 이렇게 다. 그러면 자기 개발은 뭐예요? 결국 인생 공부인데, 인생 공부는, 학교 공부는 20년, 30년이 끝나지만, 인생 공부는 100년 동안 해야 되니까. 아무리 온라인이 대세라고 해도, 그래도 오프라인의 그 묘미는 가져갈 수 없고, 온라인은 아무나 개척할 수 있지만, 나는 부동산 부자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동기부여가 중에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물이 많나? 이런 생각도 이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디테일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 버킷리스트가 결국 변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잃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 몇 가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또 재미난 에피소드. 제가 얼마나 초긍정이냐면 우리가 이제 분당으로 이제 센터를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분당까지 오려고 하면 20분이면 오는데 차가 막히면 이게 1시간, 2시간이 걸려. 그래갖고 결국 또 분당으로 이사 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거기 있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이고 약간 젊은 층이 사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그 카페 거리를 카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카페 거리 쭉 거쳐서 요 끝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양대 산맥에 딱 두 개 완전. 여기는 주상복합형, 여기는 아파트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B랑 김태희가 옛날에 아파트 사가지고 엄청 올랐거든요. 파크뷰라고. 딱 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최고의 그거예요. 거기서. 근데 소개를 시켜준 거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봤는데 저는 제 꿈이 원래 주상복합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바로 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야지. 또 차 타고 나가서 사고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아파트만 살아도 좀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편리. 항상 실용주의자여가지고 뭘 먹고 싶다 바로 먹어야 돼. 주상복합 때는 항상 1층에 슈퍼가 있고 그러니까 슈퍼, 빵집, 맥주집 다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아파트 여기 파크뷰는 없어. 아직 나와서 다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상가 단지가.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는 올드해. 여기는 신식이야. 그리고 뭐가 분위기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꿈은 이거였지.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가격도 비슷해요. 선택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샀어요. 전세로 들어갔어. 전세로 들어갔어. 결국 했는데 안방 이제 거실만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다. 여기 산도 보이고 분당이 좋은 이유가 차가 일단 안 막히고 산이 많고 공기가 좋고 다 갇혀 있어요.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강남처럼 막히지 않지만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 동이었어요. 그래서 거실은 그냥 이렇게 산을 보는 트여 있어서 좋다고 샀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안방 창문을 딱 여니까 바로 앞에 네이버예요. 이렇게 바로 네이버랑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근데 너무 붙어버리니까 옥상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무실 안 보이게 해놓고 이제 옥상하고 마주보고 있고 하여튼 네이버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도사님 이제 뭐야 하면서 집 막혀있고 우리가 제대로 안 봤네. 막 저녁에 대충 보고 샀거든요. 그때 이사 와야 되니까. 좀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느낌대로 하자. 느낌대로. 그래서 막 안 보고 샀단 전세니까 왔는데 다 막혀있어. 저 뭐라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4억을 가지는 게 꿈이었는데 뭐 자기개발 4억이든 한채개 4억이든 어쨌든 4억을 가지는 게 꿈인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시각화를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물로 시각화를 하다니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이버도 처음 봤고 왜냐면 서울에서 와서 모르잖아요. 네이버가 뭔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 네이버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단한 건 말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처음으로 네이버라는 걸 이제 우리 집 창문을 딱 열어서 바로 앞에 있는 초록색 건물이거든요. 초록색. 이게 네이버? 그 색, 초록색?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시각화한다고 그림을 붙여서 이렇게 벽에 붙여놔야 되는데, 나는 눈만 뜨면, 탁 콧대만 젖히면 바로 내가 현실을 시각화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 건물을 찍어서 제가 이제 이미지화로 시각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다시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면 그림을 다 뽑잖아요. 네이버 건물 뽑아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니까 왜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무 막 좋아요. 도사님이 하여튼 좀 저보고 좀 이상하다고 했어. 그때 좀 이상하다고 막 답답해 죽겠구만 이러면서 아니라고 보라고 이 초록색 건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냐고. 맞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이게 하늘에 계시다. 이런 4억을 가져야겠다. 시각화를 했죠. 근데 이걸 전세로 들어왔잖아요. 집을 사고 싶은 거야 이제는. 너무 좋으니까 집이. 그래서 집을 사자라고 했더니 다른 동에 집이 이제 전세 끼고 나온 물건이 있는 거예요. 워낙 물건이 안 나오니까 전세 끼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갈 거 아니니까 저거 계약부터 하자. 그래서 전세 끼어 있는 집을 그냥 계약부터 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나오면 일단 잡아야 돼. 근데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딱 바로 벽 보고 있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이 원래 하나가 초록색 건물 알죠? 큰 거 하나잖아요. 그 도서관도 막 이제 빌려주고 하잖아. 안에 막 구경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옆에 똑같은 초록색 건물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쌍둥이 빌딩처럼. 짓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동네에서 막 데모하고 막 현수막 붙이고 왜 그거 들어오면은 다른 동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우리 동은 어차피 가려지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옆 동마저 이제 가려져 버리니까 농성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앞에 막 뉴스도 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그 신경 안 써요. 우리 집 아니고 전세니까. 그래서 했는데 일단 너무 좋으니까 사놓자 해가지고 했는데 전세 끼고 건너편에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들 나가면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한 8개월 후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어. 전세 끼고 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요.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서는지 모르고 그 집을 딱 했는데 그 집은 네이버 쪽이 아니라 이렇게 두 동이 있으면 반대쪽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탄천이 있는데 반대쪽은 탄천이에요. 이쪽은 산이고 탄천이 보이는 강이 보이고 탄천이 보이고 탄천이 있으니까 앞에 막힌 게 없겠죠. 확 뚫려 있는 동을 저희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계약을 하고 그냥 8개월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 네이버 옆에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해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동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이버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쪽 동은 막히는 거 하나도 없고 탄천뷰에다가 사방이 뚫려 있는 집이야. 안방부터 거실까지 쫙. 이쪽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가격도 오른 데다가 지금 저희가 전세 주고 나왔거든요. 일로 이사 온다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왜? 여기 와갖고 대출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알죠? 대출 한 번 하는데 추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은 쭉 떨어지고 이쪽은 쭉 오르고 있어요. 왜? 네이버가 생기고 더 활성화될수록 이쪽은 계속 올라가요. 이쪽은 탄천이 있어서 집을 다 뚫려 있어. 막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니까요. 짜증나지 않아요? 열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을 받질 않아. 아니 이렇게 잘 풀려도 어쩜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거기 평택 살려고 했는데 제가 줄줄이 애를 3명을 낳았잖아요. 그 집이 좁은 거야. 말이 5칸이지 방이 2개가 붙어있어. 방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도사님 서재가 있어야 되고 애들 방도 있어야 되고 저도 또 따로 방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오피스텔을 그 2칸짜리를 얻어서 유튜브를 방 2개를 찍었었거든요. 따로 얻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래서 방 한 5개 이상 최소 6개 정도 있는 집 이사 가자 해갖고 막 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펜트하우스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 온 날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또 꿈이었잖아요. 그냥 왜냐면 산동네 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높은 층에 살아서 내려다보는 저는 쾌감이 항상 있거든요. 높은 데서 내려다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높은 데 그냥 살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때 높은 데였지,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었는데 높은 데였는데 그게 이제 높은 데의 끝은 뭐예요? 꼭대기층이잖아요, 펜트하우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쨌든 행동력이 무조건 빠릅니다. 도사님이요. 막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제 한참 또 워크숍 다닐 때 제주도 다녔거든요. 제주도에서 뭐 워크숍 하고 있는데, 집 때문에 힘드네. 계속 방이 없어서 자꾸 유튜브 찍어야 되고, 뭐 알아보자 해갖고 그냥 제주도에서 우리 집 분당 뭐 이렇게 부동산 아무 때나 쳐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도사님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방이 몇 개 이상이고 있으면 전화 달라. 근데 없어요. 보통 방이 4개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갖고 5개, 6개 있으면 연락 달라 하고 딱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은 용인에 있는 거였는데 여긴 동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보고 여기까지 이제 없으니까 방 개수가 많아야 여기까지 와야지 그것도 펜트여야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또 펜트도 복층은 싫다 그랬어요. 애들이 있어서 계단 올라가면 안 되니까. 복층으로 하면 많죠. 근데 이제 평면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펜트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면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보통 그럼 아파트 2개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 끼고 알죠? 마주보고 이렇게 집 2개를 하시면 된다 막 그렇게까지 막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그거는 또 애들하고 분리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이게 보았더니 펜트였던 거예요. 근데 도사님의 실행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도사님이 뭐 따지고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제주도에서 갑자기 알아봐야겠다 해서 네이버 검색해서 전화해서 연락 주세요 해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올라가자마자 바로 집을 받고 또 바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잘 풀리는 이유는 일단 느낌에 충실하는데 느낌을 충실하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기억들 이런 거를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시작은 행동을 해야 돼.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소하게 하는 행동이 불씨가 돼서 알아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건데 이 불씨를 여러분들이 못 키운다는 거죠. 왜? 느낌에 충실해야 되는데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이 개입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내 머릿속에는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축적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은 잘못됐잖아요. 지금부터 쌓이고 있는 경험들이 더 축적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왜? 이때까지 학교 공부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느낌했다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변명, 핑계 안 되는 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근데 느낌에 충실해서 뭐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되겠지, 잘 될 거야, 난 항상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사소한 하나를 딱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진짜 불씨가 돼서 갑자기 활활활 타오르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잘 풀려.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 모든 게 행복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도사님이 글 하나 올리셨던데요. 성공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다고. 그게 초인들의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같이 아마 독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뭐 한두 번 해갖고 한 달 내내 해도 이게 할 수 있을까 말까 좀 수준의 책이어서 도사님이 초인들의 생활 그 책을 읽고 계신데 거기 오늘 한 문장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성공은 진짜 간단하다고. 그것도 크게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고. 그 초인이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겪었던 거는 누군가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진리를 깨닫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진리일 거 아니에요. 겪었고 뭔가 다 느끼고 다 배워가지고 그까지 간 초인 대사들이 말해주는 게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거든요. 오늘 도사님이 올려준 그 글을 제가 쉬는 시간에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입만 뻥끗하면 돈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제가 또 어제는 또 그 옛날에 공순이 이야기 또 꼬꼬무를 봤잖아요. 꼬꼬무는 꼭 보셔야 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옛날에 공순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막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여성 노동자들 막 착취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때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지만 요즘에는 손가락만 까딱하고 입만 뻥끗하면 벌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안 하냐고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옛날 같아서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여러분 몸으로 농사 지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몸으로 공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인스타 하면 되고 손가락 까딱 블로그 손가락 까딱 또 이런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유튜브로 말만 하면 돼. 단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요령 있게 하면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썼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불씨 조그만 불씨를 건드린 거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착착착 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요새 더 막 충만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애들하고 이제 싸울 일도 없어졌어요. 태양이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구나. 너는 나의 소원을 들어줄 아이구나. 이거 생각한 이유가 그때 그렇게 계속 확장을 하니까 제가 처음 다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막 1인 창업계 우리가 처음이잖아. 우리가 1인 창업계를 거의 만든 신이잖아요. 김도사님이. 김도사님은 또 이제 느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느낌대로 막 다 질러 아이디어를 막 실행을 해버려. 선포부터 해. 그럼 그 수습은 누가 해요? 수습부터 내가 한다고. 본인은 버는 것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벌어야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근데 벌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버는 것만 집중하시면 돈 벌고 코칭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돈 마감일을 맞추고 세금을 맞추고 뭐 그 확장할 때마다 뭐 인테리어 컨택하고 뭐 그 승인해주고 뭐 알죠? 그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는 그 8층짜리 8층짜리를 마지막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마무리 되기 직전에 제가 한번 울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툭 건들면은 울음 나오는 상태 알죠? 일이 너무 막 복받쳐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딱 툭 건들면 울음 나오는 상태였는데 누가 툭 건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꺽꺽 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임신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임신했으니까 격리를 뽑고 왜 돈 관리 제가 다 했잖아요. 뭐 격리도 뽑고 내 일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초반에는 모르니까 나 아니면 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나만 이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남한테 맡겨도 내가 체크해줘야 되고 힘드니까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임신을 했고 어차피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인수인계 해줬어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돈 관리도 잘하고 뭔가 알죠? 이렇게 저는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보고만 받고 뭔가 승인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막 해주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태양이한테 제가 감사를 한 거죠. 왜?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 있었잖아요. 내 손에서. 그렇게 울며 꼴면서 힘들면서 놓지를 못하는 내가 욕심도 많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애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놓은 건데 놓아보니까 일은 더 잘 돌아가고 회사는 또 나 대신에 3명이서 이렇게 2-3명이서 일을 해주니까 더 확장이 되고 더 잘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애기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너가 아니었으면 일을 놓지를 못했을 건데 너 덕분에 일을 놓게 됐고 일을 놓으면 뭘 하게 돼요? 우리 엄마들이 태교랍시고 뭘 하게 돼요? 태교 때는 아이 좋으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아이 좋으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아이 좋으라고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하잖아요. 아이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내 좋으라고 결국 내가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려놨으니까 뭔가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태교는 해야 되니까 내가 기분 좋은 걸 뭘 하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밀어놨던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라고. 왜? 임신했을 때 유일하게 대접받잖아요. 임신했으니까 자리도 양보해주고, 임신했으니까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힘든 일에도 어이구 이렇게 몸도 무거우신데 막 대접해주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다녔거든요.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인부복 중에서도 엄청 이쁜 인부복이 있어요. 딘트. 이런 것이 또 공유해주네. 우리 앞으로 출산하실 여러분들. 또 늦둥이를 낳을지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옷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딘트라고 있어. 딘트, 지금 아마 사이트가 없어졌나? 근데 딘트 인부복이라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냥 일반인도 입을 수 있고 임산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들이 있어요. 엄청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입었어요. 사람들이 임신했는데 옷도 예쁘게 입으니까 계속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임산부는 보통 예쁘다는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쁘다는 소리 듣지.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막 배 나와서 일을 하니까 막 자꾸 대우해주고 자꾸 대단하다 그러고 맞죠? 막 임산부인데 막 빨리빨리 다니고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고 자꾸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니까 저는 근데 임산부 때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아 여자가 오롯이 대접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임산부 때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임산부 때도 좀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나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임산부 때 저는 진짜 제일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아마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나왔나 봐요. 그래서 첫째 때 애기 태교랍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미뤘던 영어 공부, 저 영어가 되게 취미거든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어가 취미예요. 더 재수없죠? 영어가 취미라니. 특기라고 하기에는 특기까지는. 근데 취미라고 하면 너무 당당해. 저는 영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꾸 내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미뤄왔던 그 나만의 그런 취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해야겠다 해서 아이를 위해서 영어 공부랑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태교니까 1대1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공부를 하니까. 둘째 때는 또 이제 임신했으니까 또 태교랍시고 제가 부동산 공부했대잖아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 결혼해서 제주도 땅을 사고 막 이런 또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제주도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임산부인데 막 임장을 다녔어요. 막 같이 땅 보러 다니고 막 대접받으면서 또 예쁜 옷 입으면서. 그리고 우리 둘째가 좀 빠릿빠릿해요. 셋째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니까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인생 공부, 마음 공부니까 기수련 이런 걸 하러 갔어요. 명상 이런 거 기수련.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라 제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기수련도 아니고 명상도 아닌 것이 하여튼 있어. 자세 교정하면서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산부 때 어쨌든 임산부라는 이유로 태교라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태교여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뜨개질하고 억지로 애기 옷 만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내가 행복해요. 이 태아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되게 태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태아는 천재라고. 태아는 천재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애기 임신하고 애기 낳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감사하게 된 게 그거예요. 육아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막 말은 뭐 제가 우리 엄마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육아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뭐 부백만 하지 마라. 어차피 해야 될 역할이다. 너만 하는 거냐? 모든 여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몸이 힘들면 육아가 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더 업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이번에 감사 영화를 보고 태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첫째 임신했을 때 얘한테 맨날 해준 얘기가 그거였지. 너는 나의 소원을 들으러 와준 아이라고. 내가 처음으로 일이라는 걸 손에 놓게 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자기 개발을 네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1년 살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 덕분에 내가 그동안 해보신 제주도 1년 살기도 하고 해외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괌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버킷리스트를 그때 엄청 많이 지었더라고요. 태교의 명목하에 늦지 않았어. 지금도 임신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하고 내 버킷리스트를 지어 나가는데 임신 안 할 거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더 지우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임신하면 어쨌든 입덧도 있고 몸 더 무거워지고 또 힘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능가할 정도로 내가 자기 개발을 못했으니까 사업한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임산부보다 몸도 편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사함만 읽지 않으면 그래서 요새는 처음 제가 글 올 때는 감사 한 스푼이라고 했는데 요새 그 영화 보고 이제 아이한테 감사하니까 육아도 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애가 막 징징대면 조금 화가 같이 올라오는 거를 의식적으로 깔아앉혔는데 지금은 그냥 웃음이 나와. 하하하. 그래 넌 나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천사였지. 천사야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날개는 어디 갔니? 막 물어봐. 그럼 우리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날개 없는데? 우리 아이가 더 현실적이야. 그게 웃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알죠? 웃음을 몇 번 넘기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냥 아이들 그냥 징징대면 그러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렇고 그러니까 알지 이제 나도 이제 경험을 아이가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한테도 감사하게 되고 서로 웃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늘 일도 없고 화가 증폭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 한 스푼이 아니라 감사 한 다발을 넣으라고 아침에 맞죠?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엎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쉬는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게 잘 안 된다면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한번 써보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꺼내야지 아시죠? 창조가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비워지고 개운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되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조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일들이 있었거나 뭐 감정적으로 조금 멈춰 있었다 힘들었다 싶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쉬는 시간 동안 써보세요. 뭐가 잘못되었지? 236페이지예요. 뭐가 잘못되었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과 똑같은 사건이지만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답. 근데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 그러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써보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셀카를 넣어야 됩니다. 셀카 어플을 쓰시고요. 셀카를 넌 너무 얼굴이 진짜 오늘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고 찍어. 셀카. 되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또 내 얼굴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셀카. 되는 방법만.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한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글도 좀 쓰고 쉬고 나서 여러분이 읽었던 좋은 페이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보통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있으면은 삶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면 내 삶이 엄청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와, 이거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블루투스 키보드. 왜냐면 우리는 이제 SNS 활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펴고 글을 이렇게, 전 핸드폰 2개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딱 이거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거 세우는 거 있는 팁톡을 사면 되게 편해요.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네모로 된 거는 핸드폰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세워놓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면 바로 펼쳐가지고 SNS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걸릴 것도 1분이면 쓰고요. 나들어내기는 거 금방 올려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 동그란 거 쓰잖아요. 근데 네모난 거를 쓰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랑 이 블루투스 키보드 때문에 시간 단축이라는 걸 엄청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저도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 유튜브를 여러분 보잖아요. 어차피 보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좀 10분짜리를 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글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 보려면 딱 필요한 부분만 못 보니까 유튜브는 뭐 설명을 보든 뭐를 보든. 근데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 1.5배속? 2배속으로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 아시죠? 그래갖고 제가 제 영상 찍은 것도 제가 다시 올리려면 제가 피드백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의식성장대학을 찍으면 제가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건 공개용으로. 그러면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오래 걸린다 생각하니까 일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배속으로 유튜브 보면 화면 옆에 배속 올리는 거 있잖아요. 2배속으로 보면 내 말은 내가 다 알아듣잖아요. 빠르긴 해도. 그러니까 들으면서 빨리 편집할 수 있고 어쨌든 빨리 골라낼 수 있고 또 좋은 영상들도 이제 1.5배 아니면 2배속으로 봐요. 그러면은 빨리 듣고 시간도 빨리 벌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활용을 했는데 너무 시간 절약되고 많은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또 동기 훨씬 잘 들어와요. 빨리빨리 들어야 되니 말이 빠르니까 집중도 확실하게 짧은 시간 제대로 하게 되고 제 유튜브를 볼 때도 몇 배, 2배속으로 보니까 딱 골라내기가 쉽고 이 별거 아닌데 이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자라면 그 다이슨 에어랩을 꼭 사라고 하죠. 그 이성도 작가님도 있으시잖아요. 저 머리 이런 거 꼬이는 거 다 다이슨 에어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마를 안 해도 돼. 다이슨 에어랩이 있으면 좀 비싸, 50만원, 60만원대 비싸긴 하지만 그게 있으면 미용실에 그냥 파마를 안 하러 가야 되니까 그거 가격 대비 훨씬 좋고 중요한 건 머리가 안 상해요. 다이슨은 말리는데도 일반 드라이기보다 훨씬 빨리 마르고 머릿결이 안 상하기로 유명해요. 왜 바람으로 하잖아요. 그 희한하죠. 그 바람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가도 다 알아요. 미용실 언니들이 다이슨 쓰시나 봐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머리 만져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상하잖아요, 제 머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에어랩은 만약에 제가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안 했지만 이 앞머리만 이렇게 해줘도 되게 이렇게 풍성하니까 모든 게 완벽해지죠. 여자들은 이렇게 뽕이랑 이 앞머리만 딱 해줘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다이슨 에어랩 사기 전에 그 찍은 사진들을 최근에 이제 크루즈 책 나왔을 때는 다이슨 에어랩이 없었어요. 그때 머리랑 최근에 머리랑 보면 그때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몰라. 그때는 되게 예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 머리가 앞머리 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얼굴 막 되게 더 커 보이고 막 하는데 사람 되게 그때 예쁘다고 막 엄청 칭찬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때 막 한창 크루즈 열풍 때문에 막 유튜브에서 저를 보다가 실물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실물이 훨씬 예쁘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다이슨 이런 거 쓰다가 딱 맨날 걸 보니까 머리도 붙어 있고 막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에어랩은 파마를 안 해도 되니까 가성비 대비 정말 좋고 이런 아이템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벽한 건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돈 많이 벌 거잖아요. 현금 부자 되실 거죠. 돈 세는 기계 집에 다 있으시죠? 돈 세는 기계 없어요? 또
급이 안 맞아서 못 놀겠네. 저는 돈 세는 기계를 샀다니까요. 예전에 돈 벌기 전에 샀어요. 왜? 아, 부자라면 현금이 진짜 있어야지 해서 금고부터 사고, 계속 금고를 채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개수기를 샀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개수기도 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근데도 좋았어요. 왜냐면 개수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돈, 알죠? 이슬코치 같은 경우는 은행에 다녔으니까는 싫겠지만 그 돈 디디디디디디디 돌아가는 소리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진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다 살 거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있으시죠? 집에 하나 뭐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있으시죠? 네, 하여튼 삶의 질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이상 이런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셔야 돼요. 이 문명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아날로그? 아니요. 그거는 내가 게으르겠다는 표시예요. 이 문명에 발맞춰서 편리함을 주는 것들은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그게 현명하고 똑똑한 거잖아요. 제가 또 이제 요새 유튜브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 평소에 찍는 유튜브랑 그 의식성장대학에 했던 제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평소에 그 제 유튜브 그냥 제가 의식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건 되게 부드럽고 되게 다정다감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의식성장대학 유튜브를 편집하다가 자꾸 화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집해서 올린 거 잘라서 올리니까 더 이제 엄청 말 빠르고 막 엄청 화내면서 막 열정이죠, 열정. 제가 생각할 때 열정인데 막 하니까 그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좀 사투리 쓰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제 본 모습인데 그 이전 영상들은 되게 그냥 의식적으로 찍다 보니까 좀 너무 예쁘게 너무 다소곳하게 말하지 않았나. 최근에 지금 제 영상 보면서 엄청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통했는지 의식성장대학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제가 지금 하나 엄청 띄우고 있는 영상 있잖아요. 당신이 아직도 가난한 이유. 그 영상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달면서 이 언니 말 진짜 잘한다. 떡상각인데. 근데 자막이 없어서 아쉽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빠르지. 막 엄청 화내면서 얘기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도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이게 라이브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찍는 내 모습이랑,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내 모습이랑, 여러분이 강의할 때 내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찍는 게 좀 힘드시면 서서 PPT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설명하듯이 있잖아요. 강연하듯이. 그렇게 서서 찍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방식을 하나 찾을 수 있다. 왜 제가 서서 강의할 때랑 이렇게 라이브 할 때랑 그냥 유튜브 찍을 때 너무 다르니까. 근데 제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맞거든요. 화도 내고 따지고 사투리 쓰면서 웃겨가면서 이렇게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10분만 찍으려고 하니까 자꾸 여자하게 나오니까 저 같지 않더라고요. 자, 저도 계속 나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 이제 페이지 공유해 주시면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김명옥 우리 작가님이 가장 먼저 뜨십니다.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페이지. 아, 이거 진짜 이 책은 진짜 대박인데. 네, 219페이지. 아, 219페이지. 와, 뒤에서부터 읽으셨나봐요. 네, 금방 책을 받았어요. 아, 네.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219페이지. 네, 이 그림은 뭔가 잘못되었다. 네. 라는 중간쯤에 네. 읽었는데 네. 우리는 충분치 않은 것을 걱정하고 불평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운동하지 못했고 섬유질이나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주말이 너무 짧다. 우리는 가엾게도 자신이 충분히 날씬하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도 않고 충분히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생각한다. 이게 거의 이제 완전 맞아요. 부정적인 맞아요. 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나 이제 말투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이 한책역을 만나기 전에 네. 의식성장을 하기 전에 저의 말투였고 저의 모습이었고 네. 저의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한책역을 만나고 의식성장 대학을 다니고
이제 수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말도 바뀌고 긍정적인 말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 취소 취소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됐어. 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말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충분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이상을 외면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며 자연의 쓰레기를 버리고 고귀한 자아를 슬그머니 감춘다. 우리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우리 자신을요, 부족한 존재. 아까 말했잖아요. 과소평가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대평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과대평가를 하려면 나누러내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어차피 누구한테 뭔가 보여준다고 할 때 부담감이 생기면서 이왕 보여줄 거 예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지금은 너무 못생겼으니까 조금 더 잘 나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조금 더 예쁘게 나오려고 화장도 할 것이고 조금 더 예쁘게 나오려고 나를 꾸미게 될 것이고 말도 누군가 본다 생각하면 조금 더 어쨌든 뭔가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좋은 양념들이 들어가거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때는 그런 양념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을 드러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충분치 않다라는 걸 집중하고 맨날 바쁘다에 집중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한 책을 만나서 바쁜 게 아니에요. 한 책을 만나기 전에도 바빴고 만나서 더 바빴고 중요한 건 내일도 바빠요. 평생 바쁠 거예요. 근데 왜 바쁘다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바빠서 결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바쁜 와중에 결과까지 있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를 더 해서 바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옛날에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계속 바쁩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면 당연히 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충분하다. 왜냐면 그 행복하다고 외쳐라. 그 책을 또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책에서 제가 또 엄청 깨달음을 얻은 게 저는 이제 다 가져보고 버킷리스트 잃어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와닿는 것들이 뭐였냐면 저는 자연을 원래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산을 많이 갔죠. 제천을 가게 되면서 산 속에서 자꾸 하는데 그 산에 가면은 산이 가장 그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신하고 가장 교류를 할 수 있는 위치래요. 그래서 뭔가 교류를 할 때는 산으로 가야지 이게 하늘과 가까워서 그 진동 에너지라든지 뭔가 느끼는 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천을 가면서부터 뭔가 제가 더 마음 공부에 산을 보면서 뭔가 자연에 보면서 더 마음 공부 신경 쓴 것 같은데 영상도 더 많이 찍고 더 달라졌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여러분도 이제 산속에 가면은 그 자연들에 감사하잖아요. 막 너무 좋고 뭐 향이 감사하고 날씨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 고맙고 예쁘고 이런 게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자연에 감사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자연은 누구 거예요? 네. 자연의 소유자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소유권이 있잖아요. 집도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 그럼 자연의 소유자는요 나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제가 엄청 부자라는 거를 더 이제 마음속으로 탁 와닿더라고요. 제천을 갔는데 이 산이 아니 뭐 막말로 그냥 우리 아파트에 나가면 정원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 정원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소유권은 누구예요? 내가 소유자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늘도 등계 우리가 뭔가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내 거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늘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소유자는 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등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죠? 집 문서, 계약 문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따지자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도 누구의 소유예요? 뭐 대한민국 소유도 아니고 미국인 누구도 아니고 내 친구 것도 아니고 뭐 아니잖아요. 내 거죠. 그러니까 누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바라보면 그것도 나예요. 내가 소유권자라고요. 내가 등기권자라고요. 여러분이 자연을 안 바라봐서 그렇지 바라보는 즉시 그게 예쁘고 좋으면 다 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엄청 더 풍족해지는 거 아시죠? 뭐 느낌상으로 알겠어요? 뭐 가면서 뭐 이 나무도 내 거고 이 하늘도 내 거고 이 자연의 소유자는 나구나. 이 자연의 소유권은 나구나. 이 바다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 뒤로 제가 자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엄청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마음 자체가 엄청 풍요롭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연 보면서 아 좋다가 아니라 와 이 자연에서 정원 있는 집 원래는 뭐 집 지어서 정원 있는 집 이런 게 다 로망이잖아요. 왜 지금 이 아파트에 정원이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 정원이 있으면 내가 그 정원 관리해줘야 되고 벌레 생기고 여러분 그 현실 모르죠? 우리 제주도에서 1년 살아봤잖아요. 집 짓고 살아보니까 할 짓이 못 됩니다, 여러분. 집 짓잖아요? 고칠 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1, 2년 동안 계속 수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 로망의 집이었어요. 한쪽은 산이 보이고 한쪽은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에 있는 집이야. 얼마나 습해. 매년 곰팡이. 여름 되면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상상치 못한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여러분이 진짜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집에 대해서 다 알아서 내가 수리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의 손에 맡게 되면 수선 불러야 돼, 수리 불러야 돼, 모르니까 상담해야 돼, 금액 딜해야 돼, 알죠? 뭐 정말 상상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짓고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환상에 남겨둘게요. 경험하는 자와 또 이렇게 경험해서 나누는 자와 완전 갭이 다르니까 나만 억울하게 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돈 들여서 한번 집 지어봐요. 그래서 지금은 집 짓고 사는, 아니 아파트가 최고예요. 그래서 전 나이 들어서 제주도 가 살아도 아파트에 살 거예요. 왜? 아파트는 정원 다 관리해줘. 나가면은 다 내 정원 아니에요? 우리 집 아파트 진짜 정원 좋거든요. 여기는 그 골프장 뷰예요. 우리 집은 골프장 뷰여가지고 또 장난 아니야 집이. 이 다 내 거잖아요. 이 자연 봐봐요. 내가 관리할 필요 없어. 알아서 정원살이 다 관리해줘. 이래서 이 자연이 예쁜 거예요. 내가 이거 풀 뜯고 있고 내가 관리해보세요. 이 썩을 잡초들, 이 썩을 나무들이라고 하지. 과연 아름다울까요? 내 노동이 들어가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저는 제주도 가도 아파트 살 거예요.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는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보이는 모든 자연의 소유권은 나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바다와 산, 정원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유자가 나라고요. 이게 행복하다고 외쳐라 책이 나오거든요. 이 책은 이제 저희가 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한 뒤에 함께 나눌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엄청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충분치 않다, 나는 늘 바쁘다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뭔가 부족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있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 그쵸? 그래서 더 해빙이 그거잖아요. 해빙 그 책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해빙. 아주 심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힘이 진짜 큰데 그 감사라는 게 뭐 감사하란다고 해서 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처럼 영화를 보든 뭐 자연에서 느낄 때 그래서 그 책에 나오거든요. 예술. 저는 예술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왜 항상 실용적인 것만 따지고 항상 나한테 당장 도움돼야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별로 예술 이런 거 커피 한 잔 명상 이런 거 엄청 먼 사람이었어요. 늘 계획에 맞춰 살고 그렇게 해야 뭐 항상 뭔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커피 한 잔 명상을 하면서 이 명상하면서 이 분주함을 고요함으로 이 바쁜 와중에도 심호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다시 눈을 떴을 때 바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조용함에 집중할 수 있고 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걸 안 뒤로는 그런 명상이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예술이 주는 게 그런 여유로운 풍요로운 마음을 준대요. 여러분은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근데 요즘에는 좀 알 것 같아요. 자연이 그 주는 풍요로움 이게 어떤 거지 말이 좋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 그래서 원래 그림이나 이런 걸 많이 보러 다녀야 된대요. 저는 그림 보면 아직은 졸리는 사람이거든요. 뮤지컬을 봐도 잡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 예술이 주는 그 힘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그 내 내면을, 내 거인을 깨우는 거의 최고봉이 그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면서 창조를 하면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왜 음악하는 사람이 창조를 하잖아요. 음악은 창조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예술인이고 뭔가 감정에 충실하고 느낌에 충실하니까 약간 이상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돈은 못 번다 이게 따라다니잖아요. 이상주의자니까. 작가도 옛날에는 돈 못 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엄마가 맨날 고생해갖고 이렇게 컸는데 작가랑 결혼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휴 또 왜 그러니, 왜 또 가서 그러니까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이때까지 고생했으면 됐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작가가 아니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작가라고. 내가 또 그렇게 와닿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이제는 작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음악 하시는 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과 그 이상과 그거에 집중했을 때 이제는 돈까지 잘 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느낌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의 그 생산하는 삶, 창조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예술인의 삶이거든요. 원래요, 네이버 인물 정보 등록하잖아요. 우리 네이버. 거기에 원래 작가라고 등재가 안 됐었어요. 원래는 작가라고 신청을 하면 예술인으로 떴었어요. 작가가. 제가 그때 저는 원래 예술인으로 원래 등록돼 있었거든요. 작가를 예술인으로 보는구나. 왜 그림 그리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제 최근에 하도 많이 우리가 이걸 전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가라고 이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분류가. 원래 분류가 작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예술인인 거예요. 왜? 뭘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림도 잘 알고 음악도 잘 알고 그러려면 어쨌든 마음의 여유와 풍요가 있어야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작가다 보니까 이 책 속에서, 맞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드러내면서 생산자가 되면서 여러분을 드러내야지 비울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비워야 다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말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비우지 않았던 거죠. 계속 쌓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친 사람 되는 거지, 이제.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그쵸? 지식이 너무 이제 넘쳐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배워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배운 것들을 비워야 된다고요. 다 비워야 다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담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이건 모두 원리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도요, 그냥 살 빼면 절대 안 빠져요. 몸에 있는 독소를 먼저 빼야 돼요. 그동안 잘못된 음식들이 내 몸에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빼야 돼, 독소를. 어떻게 변으로 다 빼야 돼. 디톡스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변 좀 없어 보이네. 이런 옷 입고. 디톡스라고 하죠. 그렇게 독소를 다 빼고, 그럼 비운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식습관을 잡는 거예요. 좋은 거를 채우면 내 몸이 그 좋은 거를 기억을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몸도 그런데, 몸도 비워야지 채울 공간이 생기고, 생각도 비워야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내 감정 힘든 것도 비워야, 욕을 하라고요. 화나면 화난다. 아니면 일기를 쓰든지, 뭔가 감정도 표출을 하고 비워야 공간이 생겨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감정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잖아요. 내보내고, 검은 게 나가야 다시 또 좋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멍청하게 어두운 걸 내보내는데 어두운 거 마시면 안 돼요. 헛사는 거예요. 의식성장대학 뭐 들었어요? 막 열받은 마음을 내밀었어. 더 열받는 일을 또 흡수해. 더 열받아.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치킨, 내 그동안 먹었던 거 다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 피자를 먹어. 아니에요. 비웠으니까 새로운 거를 넣을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걸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하물며 그런데 생각이며 마음이며 감정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알아버리니까 세상이 진짜 심플해요. 아까 이거 말하는 거 똑같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다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요. 왜냐면 모든 원리가 심플하더라고요. 비워야 채워진다.
열받으면 내보내야지 공간이 생겨서 새로운 마음을 채우고 다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내가 뭔가 습관을 바꾸는 것도 비워야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새롭게 배운 것들을 채우면 새로운 게 더 많아졌을 때 나의 습관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양이 채워지면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도 여러분이 비워야 써지잖아요. 글도 쓰는 것도 안 써진다 하면 자꾸 안 써지죠. 글쓰기도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얘기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얘기가 없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잖아요.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안 써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사례가 없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게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비운 다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채워야 된다. 생각이든 습관이든 다이어트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원리가 하나라는 거죠. 신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막 돼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 다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다 같습니다. 메시지는 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엄청 다르죠. 누군가는 교회만 최고다. 부처는 틀렸다. 부처만 최고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걸 싸우고 있으니 두 분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는 어때요?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른 또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영혼도 불러와서 천도제도 지르고 막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다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은 하나고 결국 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신이 원하잖아요. 신이 내가 행복해야 신이 행복한데 신이 행복하길 기도하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부처님의 자녀인데 부모님이라면 내가 행복해야 부모님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집중하는 게 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입니다. 신의 자녀니까요. 최근에 도사님이 그 추천해 주신 책 있잖아요. 까치가 돼요. 그거 제가 읽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영혼과 대화하는,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채널링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만 제가 책을 읽었었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제목이 이상해서 여러분도 안 사보겠죠. 까치라니 소설책 같잖아요. 와, 근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까치가 이렇게 뭘 물어다 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까치라고 쓴 거던데 자기가 이제 그 영혼과 이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가 까친 거예요, 존재. 영혼의 세계, 이 정보를 천을 들어서 물어서 이 우리 인간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 까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매라는 단어를. 또 듣고 나니까 또 멋있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좀 부처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라고 이렇게 다 똑같은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신의 방식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신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다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다 다양한 신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나 자신을 가장 믿더라고요. 웃어야 되는데 나 자신 많은 신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믿더라고요. 알라신 말고 나 자신. 근데 이거 진짜 애드립인데 제가 하는 유머들은 다 애드립이에요. 갑자기 생각났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면 나 자신을 믿다. 그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도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할 것이고 맞아. 부처님도 내가 행복해 부처님이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신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과소평가를 하네. 저는요 이제 진짜 도사님이 딱 관상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는 글을 보면 여러분이 보여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 6개월 걸리겠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 1년 걸리겠다.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왜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같은 말을 표현을 해도 초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하면서
긍정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맞죠? 아니면 자기를 낮추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성공하겠어요? 1번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랑 대화하다가 무심결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줘야겠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단계가. 너무 많이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수준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재, 수재, 다음에 천재잖아요. 여러분은 천재고요. 천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들. 최근에 제가 그런 제목을 봤는데, 막 밥 사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선물 많이 해주고 이런 사람이 을인 거 알죠? 보통은 이제 그냥 좋아서 이렇게 베푸는 거지만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각각 을이 정해지거든요.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을이 되고요. 오히려 많이 받는 사람이 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밥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진짜 멘토나 롤모델한테 밥 사고 이런 건 괜찮지만 일반인 하지 마세요. 그냥 얻어먹어요. 얻어먹어. 왜? 여러분은 이제 모든 말이 나가는 게 다 지혜고 여러분 경험에서 나온 거고 책 속에 쓸 사례들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은 작가니까. 아주 귀한 지식과 이런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해주는 조언들이에요. 이제는 돈 받고 해야 되고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해줘야 돼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압도당하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장에 이렇게 우리끼리 성공담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저런 사람과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20%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100% 80% 사람과 어울립니다. 우리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긍정 아니면 부정밖에 없어요.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멈춰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럼 멈춰 있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갭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멈춘다는 건 엄청 위험한 거예요. 멈춘다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달려가도 갈까 말까 한데, 그래서 여러분을 슈퍼카라고 칭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 있죠? 요새 또 뭐 루비콘이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인지 전부 다 또 루비콘 사겠대. 한참 벤츠 올라오니까 다 벤츠 산다고 하는. 이제 루비콘 올라오니까 색깔 이제 예쁘잖아요. 막 아 색깔 너무 예뻐요. 다 루비콘 산대 이제. 그럼 벤츠 산 사람 어쩌라고? 아 이제 벤츠도 사고 루비콘도 사고 이래야지.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둘 다 하세요. 둘 다.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둘 다 하는 게 맞더라고요. 되는 방법만 찾으면 돼. 왜? 한 개 해도 바쁘고 두 개 해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버릴 거 버리고 집중할 거 집중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행동력을 높이시고 여러분은 슈퍼카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차에 맞는 사람이 돼야겠죠. 루비콘을 탈 거다. 루비콘에 맞는 사고와 생각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 그런 말투. 왜? 여러분이 보이는 말투에서 제가 여러분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이 사업할 사람들, 성공할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에 대한 기회도 주고 일에 대한 뭔가 능력도 평가를 받고 여러분이 이제 운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한 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는 제가 책을 많이 못했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 주 더 드릴 테니까 이 책을 읽고 다음 주는 이야기 위주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페이지 표 4부분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 능력을 선물했다. 신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 능력을 선물했다. 일주일 동안 신이 주신 무한한 선물로 행복한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둘째예요. 빠릿빠릿한 둘째. 네, 인사들 차렷! 경례! 안녕! 후기 올려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신이 주신 선물로 멋진 포장지를 뜯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승리 차렷! 차렷 경례!